북한 미사일 도발 강행,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될까? 말이 참 많습니다. 이것도. 물론 중국 얘기도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서 더 많이 쳐주고 있는 이런 이슈라고 할까요?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문제겠죠.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런 뭐 미사일이든 발사체든 뭔가의 도발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혹시나 커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이 나갈까봐 노심초사하는 우리한테는 굉장한 걱정이 될 수가 있죠. 내일 시장에서도 사실 이게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좀 물어보겠습니다. 조민규 파트너 볼 때는 뭐 어떠세요?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편일까요? 사실은 첫 번째 주제가 더 큰 이슈고, 그렇죠. 순서적으로 보면 이제 미사일 발사가 먼저 나오고 이제 두 번째로 이 관세 인상에 대한 뉴스가 나왔었지만, 사실 시장에 대한 어떤 충격을 주는 영향으로 봤을 때는 사실 관세 이슈가 훨씬 더 큰 위험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일단 뭐 약간은 과시적인 형태,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의 결렬 이후에 뭐 제재 완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아직까지는 이제 북한도 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, 뭐 이런 것들을 좀 표면적으로 좀 보여주려고 했었던 내용이 아닌가, 좀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. 아까 이제 그 박지원 앵커도 얘기했었지만 이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.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보수적이라는 표현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흐름을 지켜보면서 보유를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상황에 맞춰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떨 때는 견뎌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. 마찬가지로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하락을 했으니까 뭐 내일 아침부터 주식을 사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추후 일을 지켜보면서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, 더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살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수적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왜 부정적인 관점은 분명히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, 저는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이슈는 사실은 뭐 이 관세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줬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. 다만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대북 관련주 쪽에서는 또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.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이 조금 있어서 바닥을 좀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이런 부분들이 또 좀 부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겠고요.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뉴스 플로우를 쫓아가다 보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일단은 뭐 심각하게 아주 뭐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다. 폼페이오 같은 경우도 일단 추가적인 협상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.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미사일인지 아니면 뭐 어떤 위협을 가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냥 자기 위신을 좀 내세우기 위한 정도의 러서만 일단은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. 다만 지금 이 과정이 중국과 미국,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, 그다음에 한국과 또 북한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두 가지 악재가 동반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인들이 좀 크게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적인 관점이다. 주식을 팔고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일단은 추이를 좀 지켜본 다음에 판단을 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요. 뭐 이거 역시 리스크가 아닐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 이 하이라이트에서 다뤘던 거에 비하면 사실은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. 하지만 역시나 시장에서의 반응은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은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거. 자, 박찬홍 파트너에게 가겠습니다. 예. 미사일은 어떻게 보시나요? 일단은 북한의 그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일단은 단기적인 악재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. 이제 뭐 미중 무역 협상 부분이 좀 크긴 큰데,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아주 작은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외국인의 그 매매 동향이나 환율 부분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당장 외국인의 수급 꼭 체크해야 되고 환율도 꼭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게 미사일이냐 발사체냐 논란이 많았는데,
미국이 이번에는 한번 참은 것 같습니다.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미사일은 맞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발사체일 가능성이 높다 하고요. 이번에 그 미사일은 러시아식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인데 그게 이제 북한식으로 개조된 미사일 발사체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. 근데 이제 이번에 발사할 때 거의 수직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정 거리는 굉장히 짧았습니다. 그냥 그 북한의 그 해에 떨어지는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요. 여기서 이 선을 좀 넘어서면은 확실히 미국도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의 향후 추가적인 도발 여부를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외국인의 매매 동향, 즉 수급적인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마지막으로 환율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환율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미중 무역 협상이 난항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런 부분으로 당분간 환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. 내일 남북 경협주들은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방산주들, 방위산업 관련주들은 좀 내일 변동성이 크게 되는데 아침부터 너무 갭이 크게 뜬다면은 방산주들 굳이 따라잡으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아무튼 내일 하루는 변동성이 큰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환율 동향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뭐 변동성이 큰 장세가 나오겠죠, 그죠? 근데 그런 상황에서 환율 동향을 좀 잘 체크해 보신다고 하면은 기왕 일단 우리 증시를 사준 사람들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들의 동향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김동엽 파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. 연휴 초반에 저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. 북한의 지금 식량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네, 뭐 유엔 같은 데서 정말 인간적으로 좀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그 돈을 또 이거 날리는 데다 얼마를 썼으니 네,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은 더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봐선 이제 지금 미국이나 뭐 일본, 우리나라 쪽 정부의 반응을 보면은 사실 북한의 이런 어떤 그 저강도의 도발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이제 축소하고 있고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트럼프가 사실 북한에서 어떤 그 반발을 하거나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한테도 약간은 문제지만 미국 트럼프한테도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봐선 중국 쪽에다가 이런 일가를 한 것 자체도 사실 이게 연결되는 맥락이라고 봐요. 트럼프 쪽에 또 몰리는 어떤 비난을 좀 또 피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중국 쪽에다가 윽박지르는 그런 좀 한 가지 또 방법을 하나 생각해낸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연결을 하고 있고 어찌됐든 미국이나 뭐 일본 서방 세계 쪽에서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애써 지금 굉장히 점잖게 하여튼 넘기고 있는 분위기라서 굳이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만 이걸 호들갑을 떨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우리 옆에 여기 박찬웅 파트너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 방산주 일부 움직일 건 뻔하거든요. 근데 다만 쫓아가셔가지고 괜히 어떤 특별한 섹터로 좀 만드시는 노력은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겠고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 뭐 15% 정도 이상 급에서 만약 뭐 거래가 돼서 쫓아가신다고 하면 대부분 물리실 거다 이런 좀 느낌을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악재가 더 큰 악재로 인해서 덮어버리는 그런 이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자체 이슈는 단발적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요. 뭐 일단은 단발적이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앞으로 갑자기 내일 좋을 거다라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정도. 지금 당장 투매를 할 필요, 뭐 따라 나설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좀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혹시나 해서 여쭤볼게요. 그래도 아까 김동엽 파트너도 살짝 그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네. 세 분 중에서 그래도 내일 좀 개파락이 나온다면 네. 현금 비중을 그러니까 없다고 칠게요. 지금 이제 네. 100% 주식이 담겨 있다면 예. 조금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?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적어도 30% 정도는 혹시 모를 추가 하락이 있었을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은 그 아침에 개발한 다음에 잠깐 동안의 반등이 있을 겁니다. 그 반등폭이 적어진다면은 저는 분명히 현금은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다른 분도 혹시 또 그런 전략적인 의미에서 의견이 있을까요? 저는 그런 악재성 재료가 나왔을 때 외국인들 앞서서도 우리
파트너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은 그 악재 당일 첫날은 사실 현물적으로 별로 안 팔아요. 그렇죠. 그리고 그 다음 날 네. 흔히 말해서 시체 소리 말로 아작을 내놓는 그런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사실 이번 연휴 전에 움직임을 보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현물은 거의 안 팔았는데 선물은 거의 3만 계약을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팔아놓은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과연 지금 선물은 미리 어떤 식으로든 뭐 해지용인지 모르겠으나 많이 팔아놓고 시장은 어떻게든 또 악재를 만났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들을 급하게 뭐 환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드디어 선물 많이 판댔다 대고서 현물로서 다시 이중 응징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내일 아마 오전장보다도 오후장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하는 부분을 진짜 면밀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